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정민TV의 구정민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맞춤법 네 번째 영상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걷잡다와 걷잡다, 디귿의 걷잡다와 티읕의 걷잡다, 그리고 또 늘이다와 그리고 또 늘리다, 그리고 매다, 안으로 쓰게 되는 매다와 그리고 또 밖으로 쓰게 되는 이 매다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어휘들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맞춤법으로 표기를 하게 될 때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틀리시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써야지 바른 표현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걷잡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디귿 받침의 걷잡다가 있습니다. 자, 이 디귿 받침의 걷잡다는요, 거두다 부터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두다. 우리가 무언가를 거두다에서 거두어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거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 부분에서 디귿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걷잡다에서 디귿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거두어서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걷잡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부분에서는 무엇이 사용되고 있냐면 티읕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 아니라 겉을 보고 잡는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뭔가를 자세하게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대충 보고 뭔가를 가늠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걷잡아도 일주일은 걸린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걷잡아도 일주일은 걸린다는 거는요, 거두어 잡아도 일주일이 걸린다는 걸까요? 아니겠죠. 대충 무언가를 셈하여 보게 될 때, 헤아려 보게 될 때, 가늠해 볼 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티읕, 속과 겉이라는 그런 느낌으로 쓰이게 될 때 그러한 티읕이 사용되고 있는 두 번째 문장이 맞는 문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걷잡을 수 없이 흐르는 눈물. 왠지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슬픈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눈물이 어떻다는 거예요? 거두어 잡을 수 없는 그런 눈물이라는 거죠. 자, 아래 나오는 걷잡을 수 없는, 속이 아니라 겉을 잡는다? 무언가를 추측하고 헤아린다? 그런 느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거두다라는 느낌이 살아있는, 거두어서 잡을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첫 번째 문장이 바른 문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걷잡다와 걷잡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어휘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늘이다 라는 단어와 늘리다 라는 단어입니다. 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 부분에서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이 이렇게 쓴 것처럼요, 우리 아래에서 위로 한번 올라가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 부분은 무엇이다? 길이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늘이다는요, 단순히 길이적인 부분만 늘어나게끔 하는 거. 그럴 때 우리가 늘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늘리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아무래도 길이도 늘어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때요? 리을도 하나가 더 들어오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왠지 분량이라든지 수요, 양적인 면에서 좀 많아졌다, 늘어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길이적인 부분은 무엇이야? 늘이다. 그런데 단순히 길이가 아니라 왠지 아래 위로 좀 분량이 많이 늘어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 늘리다 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고무줄을 늘리는 걸까요? 늘리는 걸까요? 아무래도 여기서는요, 고무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 길이적인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무줄을 분량 수요를 늘리는 것은 아니겠죠.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볼게요. 인원을 늘리자? 인원을, 길이를 어떻게 늘립니까? 아니라는 거죠. 좀 분량이라든지 수요, 분량 또는요, 수효와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무엇이다? 리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장은요, 아래에 있는 문장이 맞는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세 번째 어휘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안으로 매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요, 여러분들 어깨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기 어깨에 보면요, 무엇이냐면 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매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도 여기 부분에 무엇이냐면 어가 있죠. 자, 그런데 밖으로 매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마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봤더니만 무엇이냐면 마디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다? 아, 마디다 라고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어깨에 걸치게 되는 거는요, 안으로 쓰게 되는 매다. 자, 그런데 마디를 묶어서 무언가를 매듭을 짚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요, 그때는 밖으로 매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방을 매는 거예요. 가방은 묶는 건가요? 아니면 어깨 매는 건가요? 자, 여기서는 어깨 매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어라는 표현이 있는 무엇 안으로의 매다를 써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이 맞는 문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발끈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자,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는 묶다, 마디라는 느낌이 나온다 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문장에서는요, 무엇이? 네, 두 번째 문장이 맞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네 번째 영상에서는요, 걷잡다와 걷잡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거두어서 잡는 거. 네, 그런데 걷잡다의 경우에는요, 네, 겉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를 추측하다, 헤아리다 라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 부분은 길이적인 느낌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늘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분량 또는요, 어떠한 수요다 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매다, 안에 매다는요, 어깨에다가 무언가를 좀 걸치게 되는 거. 자, 그런데 밖으로 매다의 경우에는요, 무엇이다? 마디를 만들게 된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네, 포인트 기억을 하시면 일상생활에서 절대로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네, 여러분들 오늘 네, 이 어휘들을 사용을 해서 친구들에게 한번 메시지를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저와는 또 새로운 어휘들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는 걸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